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구 삼각지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고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려는 듯 직접 지휘봉을 들고 조감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정치적 입장과 현실 해석의 입장이 서로 달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용산시대를 열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할 국방부 주변을 살펴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용산의 지역적인 특징과 역사적인 숨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홀썸플레이스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용산은 용용자와 매산자의 용산입니다. 용산구는 용산구 용산동에 위치한 남산을 제외하면 모두가 낮은 구름지대로 눈에 띄는 산이 없습니다. 그럼 용산이란 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용산구에는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용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둔지산입니다. 실제 용산이란 산이 위치한 지역은 개발로 인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용산 구민 대부분도 용산이란 산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효창역에서 백범로를 따라 마포구 공덕 오거리로 가다 보면 나타나는 고개, 용산구와 마포구의 경계에 위치한 고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용마루 고개로 불리는 곳으로 이 용마루 고개에서 왼쪽으로 천주교 용산 성당이 위치한 곳이 바로 76.7m 해발의 용산입니다. 원래 용산 지역은 바로 이 용산이라는 낮은 산 아래 위치한 지금의 원효로 2가와 3가 지역과 마포구 공덕동 지역이었지만 일제시대에 한강교가 생기고 용산역이 생기고 한강로 일대를 새로 정비하게 되면서 새로운 용산이라는 뜻으로 신용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할 국방부 지역은 용산 자락이 아닌 남산에서 뻗어내려온 둔지산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둔지산은 현재 미군기지 안에 있는데 녹사평 사거리에서 반포대교 쪽을 바라보고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위치한 해발 65m의 낮은 산입니다. 맞은편에는 배나무를 많이 키우고 공용숙소인 여원이 있었다고 해서 유래된 이태원이 있습니다. 둔지산 남쪽은 한강이 흐르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고려시대에는 몽고군이 조선 말 1882년에는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된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조선 일본군 사령부가 위치했었고 광복 이후로는 주한미군이 약 80만 평의 용산기지에 주둔하며 서울 속의 작은 미국이라 불리기도 한 곳입니다. 현재는 미군의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하였고 이 일대 대부분이 2027년까지 용산평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정문이 전쟁기념관을 마주한 구청사 북쪽에 위치해 있으나 교통혼잡을 고려해 향후 대통령 집무실의 정문을 남쪽 서빙고 쪽으로 정문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방부를 둘러싼 주변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북쪽인 정문 쪽은 전쟁기념관을 마주하고 있고 전쟁기념관엔 넓은 평화광장이 위치해 있어 봄이 되면 늘상 집회가 열려 시끄럽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용산공원이 조성되면 집회 시위도 남쪽 용산공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꼭 가보세요. 아이들과 하루 즐기기 아주 좋아요.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보다 재밌어 할 거예요. 원래 애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서해나 그림, 탑이나 왕관, 도자기 같은 유물보다는 탱크, 총, 비행기 이딴 거 좋아합니다. 국가유공자 아니어도 입장료가 무료랍니다. 현재 국방부는 블록담으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중 서쪽은 대부분이 상가 지역입니다. 국방부 청사와 가까운 지역은 군사 제한 통제를 받는 구역으로 개발이 저조하여 좁은 골목, 영세한 상가, 오래된 아파트 등으로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의 주변 환경으로는 많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삼각지역, 1번 출구나 14번 출구와 바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상권 입구에는 서울에서 곱창 전문집으로 손꼽히는 평양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은 별론데 여기 음식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도 사람은 늘 많더라고요. 또 평양집 길 건너 맞은편에는 한강생태탕이라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음식점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면 먼저 눈에 띄는 게 잘 알려진 대구탕 집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이 나옵니다. 모두가 원조라고 주장해서 아직도 어디가 원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값이 조금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맛은 평범해요.
왜 여기가 대구탕 골목으로 유명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상가 지역으로 조금 들어가면 52년 된 삼각맨션이 나옵니다. 요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재건축 진행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많이 낡았어요. 여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고 조합도 아직은 설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서쪽 상권은 모두가 꼬불꼬불한 골목이고 그리 내놓을 만한 음식점이나 볼만한 것이 없어요. 아하, 골목길을 가다 보면 건물 위에 신앙의 표상인 일원상을 세워둔 원불교 서울교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 중에도 용산역에서 한강교까지의 한강대로 지역은 최근에 어마무시한 개발로 서울 어느 곳보다도 멋진 스트리트 뷰를 보이는 곳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건물도 멋있고 용산 최대 쇼핑몰인 용산 아이파크몰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남쪽은 미군의 사우스포스트 기지가 위치해 있고 군시설의 끝단은 서빙고로와 닿아 있고 남서쪽은 최근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물과 초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동쪽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용산기지 부근은 군기지가 위치해 있어서 개발 제한이 있는 반면 미군기지 영내의 거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상용시설이 자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규모에 비해 기지 주변의 상권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왔습니다. 국방부의 남쪽 지역도 일부 주상복합 상가를 제외하고는 상권이 아직도 크게 발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남서쪽 미군 사우스포스트 기지 내에는 브라이언 올굿 121 전투지원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바로 용산 121병원이 위치한 곳이 용산 아방궁이라고 불렸던 일본 조선총독관저가 위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용산에 있던 이 총독관저 건물은 하세카와 요시미치가 일본 제국 조선군 사령관 시절 사령관 관저로 세운 건물로 1909년에 완공되어 한일 합병 이후 총독 관저로 사용했으나 서울 시내와는 거리가 멀고 건물이 지나치게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대규모 연회 등의 행사용으로만 사용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미군의 121 전투지원병원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또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뒤편에는 만초천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청계천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냇물이 마르거나 볶게되어 맑은 시냇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미군 기지 내에는 인왕산에서 시작되어 한강으로 흐르는 약 7.7km의 큰 하천인 만초천의 지류가 볶게되지 않은 채 약 300m 구간의 맑은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서 용산공원이 완성되어 만초천의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산보할 날을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동쪽 지역은 녹사평대로를 중심으로 이태원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태원 쪽 거리에는 용산구청이 있고 그 유명한 명동교자 분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기지 쪽은 가도 가도 미군 시설물인 담으로 계속해서 둘러져 있어 상가는 단 1도 없습니다. 온통 회색빛 담으로 쌓여 있고 가끔씩 US 프로퍼티라는 표식이 붙어 있는 정말 썰렁한 거리입니다. 만약 미군 기지를 반환받게 되면 아마도 공원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지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담만 허물면 되니까요. 사실 강북에는 조선 왕조의 옛 궁궐을 제외하면 서울에는 맑은 산소를 뿜어내줄 이렇다 할 녹지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말이면 시민들은 울긋불긋 등산복을 차려입고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등 주변 산만을 찾아 오릅니다. 하지만 용산공원은 약 88만 평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경복궁 면적이 약 14만 평이니 비교가 안 됩니다. 더욱이 용산공원은 평평하거나 낮은 구릉지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데이트하기 정말 짱입니다. 앞으로 청와대가 완전 개방되고 공원화되어 약 7만 평의 공원이 추가되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세계인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남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북으로는 북악산을 중심으로 높은 산들로 병풍이 쳐 있고 고풍스러운 옛 궁궐로 가득 차 있는 수도 서울. 그리고 한국인의 창의력이 한껏 발휘된 넓디 넓은 용산공원이 조성돼 있다면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